당신들은 지금 단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겁니다. LA 한복판 한인마트에서 누구도 상상 못했던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움직인 단 한 사람이 있었고 그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무법자들조차 말을 잃게 만든 그 압도적인 한마디. 과연 그날 마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그 진짜 영웅은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데이빗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평범했던 오후가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박할아버지의 마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82세의 박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작은 마트를 운영해 오신 분이었죠. 언제나 정중하시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를 마친 아이들과 퇴근길 사람들로 붐빌 시간인데 왠지 모르게 공기가 무거웠어요. 제 가게에서 박할아버지 마트가 훤히 보이는데 그분도 카운터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치챈 것이 있었어요. 박할아버지 마트 안쪽 라면 코너 근처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체격 좋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운동선수처럼 탄탄한 체격이었는데 뭔가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물건을 고르는 듯 했지만 계속 출입문 쪽을 신경 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박할아버지께서 잠시 그를 흘깃 보시는 게 제가 있는 곳에서도 보였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하시는 표정이셨지만 오래된 안경 너머로는 선명히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마트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눈빛이 그냥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찾는 듯한 그런 위험한 시선이었죠. 제가 보니까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휙휙 훑어보더니 냉장고 문을 발로 차면서 박할아버지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박할아버지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를 감싸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긴 손님들이 다니는 곳인데.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괴한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박할아버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으르렁댔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주인이다 영감님. 그 말투에서 이들이 단순한 소매치기나 좀도둑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911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본 것은 라면 코너에 있던 그 젊은 남자의 변화였어요. 아직 아무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거든요. 아니, 떨림이 아니라 마치 폭발 직전의 긴장이었어요. 괴한이 박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치는 순간 그 젊은 남자의 주먹이 천천히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듯한 어떤 깊은 계산을 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리고 마트 안에서 무언가가 곧 폭발적으로 뒤바뀔 거라는 예감이었어요. 그 젊은 남자에게서 풍기는 아우라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괴한들은 계속해서 박할아버지를 위협했고 할아버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가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동안 라면 코너의 그 남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LA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일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그 젊은 남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전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우선 그의 체격부터가 남달랐어요. 키가 175cm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어깨 라인이나 다리 근육을 보니 확실히 운동선수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보니 더 흥미로웠습니다. 신라면 몇 개와 김치 한 팩, 그리고 바나나 우유가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한국 사람이 즐겨 찾을 만한 조합이었어요. 혹시 교포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괴한들이 박할아버지를 더욱 거칠게 다루기 시작했을 때 그 젊은 남자에게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가 보기엔 명확했어요. 그의 호흡이 깊어졌고 장바구니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영감님, 여기 돈 다 내놔. 괴한 중 하나가 박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젊은 남자가 장바구니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더라고요. 그 동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소리 하나 나지 않게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게 내려놓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뭔가 전문적인 훈련받은 사람의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괴한들은 여전히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박할아버지만 계속 위협하고 있었죠. 영감님, 우리 말 못 들었어? 돈 다 꺼내라고.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괴한 중 한 명이 박할아버지의 지갑을 빼앗으려고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끄는 순간 그 젊은 남자가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급하게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마치 경기장에서 골을 넣기 전 집중하는 것처럼 고개를 들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죠. 그의 발걸음은 정말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마치 고양이처럼 조용했거든요. 괴한들은 여전히 그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궁금증과 동시에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괴한들은 여전히 박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영감님, 시간 없어. 빨리 돈 내놔. 안 그러면. 위협적인 말을 하며 할아버지를 더욱 몰아세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젊은 남자가 마침내 모자를 살짝 올려 얼굴을 드러냈어요. 비록 제가 있는 각도에서는 옆모습만 보였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봤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처럼 주변의 모든 공기가 그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었죠. 괴한들은 아직도 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몸싸움이나 말다툼이 아닐 거라는 것도요. 그 젊은 남자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그 주먹에는 분노가 아니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그런 결연한 의지였어요.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어요. 괴한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소름이 돋았거든요. 가장 덩치 큰 괴한이 다른 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이 이 구역에서 5번째야. 계획대로 하자. 5번째라고요? 그 말은 이미 4군데의 한인 상점이 이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들린 말이었어요. 영감님, 우리가 누군지 알아? 지난주에 3블록 떨어진 김씨 슈퍼마켓도 우리 손으로 문 닫게 만들었거든. 그 말을 들은 박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 한인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3군데 한인 상점이 연달아 피해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모두 이들의 소행이었던 거죠. 우리는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야. 괴한 중 하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동양인들이 더 이상 장사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망가지고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단순한 절도범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인타운을 파괴하려는 증오 범죄자들이었던 거예요. 박할아버지 같은 선량한 분들을 일부러 표적으로 삼아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악질적인 계획이었죠. 영감님, 신고할 생각 마. 괴한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경찰 와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증거 안 남기거든. 그리고 지난번 김신혜처럼 가게 유리창 다 깨버릴 수도 있으니까. 박할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를 붙잡고 계셨지만 그분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거든요. 3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가게가, 그리고 이 동네에서의 모든 추억이 이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발, 제발 그냥 가세요. 박할아버지께서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괴한들은 비웃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우리 동네를 점령하고 있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박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동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외상도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을 이렇게 괴롭힐 권리가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요? 괴한 중 하나가 박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영감님, 시간 끌지 말고 돈 다 내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탁! 누군가가 그 괴한의 손목을 잡은 거예요. 괴한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후드 모자를 벗어올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그의 눈빛은 정말 특별했어요. 분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차분했어요. 마치 폭풍 속의 고요함 같았죠.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마트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손 치우세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죠. 괴한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어요. 야, 너 뭐야? 히어로라도 된 줄 아냐? 하지만 그 젊은 남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대신 괴한의 손목을 잡은 채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은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그의 말투에서, 몸짓에서, 그리고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괴한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행인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이 젊은 남자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야, 너 누구야? 괴한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박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순간 박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괴한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우리 일이야. 끼어들지 마.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처음으로 괴한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마치 번개가 치는 순간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젊은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괴한들이 그 젊은 남자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넌? 영웅이라도 되려고?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괴한의 손목을 잡은 채로 아주 가볍게 마치 춤을 추듯이 비틀어서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괴한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거칠지 않은 마치 태극권을 하듯 부드러운 동작이었거든요. 야, 뭐 하는 거야? 괴한이 소리쳤지만 그 젊은 남자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어요. 대신 카운터 앞으로 조용히 걸어가서 박 할아버지 앞에 서더라고요. 마치 방패막이가 되어주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분 앞에서 그 손 치우시죠. 그 말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위협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듯한 그런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괴한들은 처음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분명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 다시 기세를 되찾더라고요.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가장 덩치 큰 괴한이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했어요. 우리가 몇 명인데 혼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젊은 남자가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개를 살짝 들어서 괴한들을 차례대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경기장에서 상대팀을 바라보는 선수의 눈빛 같았어요. 집중되고 냉정하고 동시에 불타오르는 듯한. 히어로라도 된 줄 아나? 다른 괴한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영화 속인 줄 알아?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당신들이 누굴 건드렸는지 모르는군요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의미심장한 미소였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의 자세, 호흡, 심지어 서 있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의 그것이었어요. 괴한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여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젊은 남자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괜히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정말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 괴한 중 하나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 알고 있어요. 그 젊은 남자가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한인타운 상점들을 노리는 증오범죄자들이죠. 그 말을 들은 괴한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자신들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사실에 당황한 거죠. 그렇다면 더더욱 가만히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괴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알면서도. 하지만 그 젊은 남자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박 할아버지를 뒤로 감싸듯 서면서 말했어요. 네,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마트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괴한들의 웃음이 서서히 멈췄고 박 할아버지는 그 젊은 남자의 뒤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젊은 남자가 단순히 용기 있는 시민이 아니라는 걸요. 그의 말투에서, 자세에서, 그리고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서 뭔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느낌이 물씬 풍겼거든요.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가장 덩치 큰 괴한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젊은 남자가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렸는데 그것만으로도 괴한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게 만들었어요. 마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듯 자연스럽고 우아한 동작이었죠. 괴한이 당황했어요. 분명히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주먹이 빗나간 거예요.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폭력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계속 이럴 거라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는 뜻이 숨어 있었죠. 괴한들도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챈 거죠. 야,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괴한 중 하나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젊은 남자는 괴한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나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괴한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
너 혼자서 우리 셋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자 그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미소였어요. 마치 곧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의미심장한 미소였죠. 바로 그 순간 마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혹시? 그리고 이어서 들린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헐, 진짜야? 손흥민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왜 그의 얼굴이 낯익었는지,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움직임이 그렇게 우아했는지. 괴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황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그 순간 마트 밖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마트 앞에서 멈춰 서는 정도였는데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화요일 오후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처음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마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한 중년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짓을 보니 마트 안쪽을 가리키며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괴한들은 아직 밖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손흥민과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밖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마트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뭔가를 외쳤어요. 그 소리가 마트 안까지 들렸는데 분명히 손흥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순식간에 밖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로 손흥민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애쓰기 시작했거든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하나둘씩 켜지더니 마트 유리창을 향해 향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상황이 단순히 로컬 뉴스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LA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괴한들도 이제 밖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5-6명이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어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구성이었어요. 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 흑인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고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있었어요. 한 남성이 휴대폰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마트 안까지 들렸는데 흥분한 어조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분명히 손흥민이 마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일이 이제 LA 전체로, 아니 어쩌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걸요. 소셜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괴한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원래 계획은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나가는 거였을 텐데 이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꼼짝할 수 없게 된 거죠. 더군다나 그 수십 명 중 상당수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얼굴이 온라인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익명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오히려 밖의 상황을 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관심을 원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박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워하시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신 것 같았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괴한들의 표정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가장 덩치 큰 괴한이 다른 2명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아마도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트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한 LAFC 팬이 마트 문 앞에 서서 손흥민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같은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의 응원을 보내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진짜 공동체 의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괴한들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원래 목적이었던 박 할아버지 위협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도 손흥민이라는 국제적인 스타와 대립하는 모습으로요. 손흥민이 괴한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듯한 제스처였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밖에 사람들 중 몇 명이 마트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했지만 손흥민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괴한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손흥민이 박 할아버지 옆으로 걸어가서 그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할아버지의 떨림이 멈춘 게 보였어요. 그리고 괴한들을 향해 돌아선 손흥민의 얼굴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마트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마저 잠시 잦아들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들이 일제히 손흥민을 향해 있었고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마트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는 먼저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이 마트를 운영해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작은 가게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중한 터전이라는 걸 설명했죠. 그 말을 들은 박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묵묵히 일만 해오신 분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을 맞게 된 거죠. 그 다음 손흥민이 괴한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죠. 그는 괴한들에게 말했어요. 이분이 단순한 가게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할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이 가게가 그분의 전 인생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어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지면서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는 괴한들이 부수고 있는 건 단순한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 한 가족의 꿈, 그리고 이 지역 사회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마트 밖에서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던 사람들도 댓글 달기를 멈췄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손흥민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괴한들에게 물었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쩌면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자신들의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 말을 들은 괴한 중 하나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진짜 메시지는 더 깊은 곳에 있었어요.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증오와 편견의 바탕을 둔 체계적인 공격이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겠느냐고 물었어요. 마트 밖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에서 아픔과 공감이 동시에 드러났죠. 손흥민의 말이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목소리가 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온라인 반응이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수십 명이었는데 이제는 수천 명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해시태그들이 트렌딩을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말들이 실시간으로 인용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괴한들은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가졌던 허세와 공격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특히 가장 어린 괴한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손흥민은 그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목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것이라고요. 그 말에 박 할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이들을 미워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서우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손흥민이 옆에 서 있으니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았어요. 마트 밖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구경꾼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로 이 상황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박 할아버지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이 단순히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마트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유명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범죄 신고 상황이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담은 순간으로 변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과연 괴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손흥민의 말이 끝나고 나자 마트 안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그 정적은 괴한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었을 거예요. 수십 개의 휴대폰 카메라가 그들을 향해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천 명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가장 덩치 큰 괴한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그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손흥민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어요. 떨리는 음성으로 자신들이 이 동네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느냐며 위협했지만 그 위협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다른 두 괴한은 이미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특히 가장 어려 보이는 괴한은 계속 출입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트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히 지나가다가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멀리서부터 달려온 LAFC 팬들까지 합세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평소 축구에 관심이 없었던 동네 주민들까지도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죠.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단순히 구경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박 할아버지와 손흥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조용하지만 확고한 연대의식이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트위터에서는 관련 해시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사건을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손흥민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어요.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괴한들도 밖의 분위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엔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도 물리적인 포위가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포위였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던 거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이제는 바로 근처까지 온 것 같았어요. 괴한들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트 밖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 박수는 손흥민과 박 할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정의와 용기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박수 소리가 마트 안까지 들려오자 박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렸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순간을 맞게 된 거죠. 손흥민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여드렸어요.
가장 어린 괴한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2명에게 뭔가를 속삭였는데 아마도 이제 그만두자는 얘기였을 거예요. 상황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하지만 덩치 큰 괴한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는 손흥민을 향해 마지막 엄포를 놓았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고 확신도 없었어요. 손흥민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경찰차들이 마트 앞에 도착했어요. 파란 불빛이 마트 안까지 비쳐 들어왔고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급하게 마트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밖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한 경찰관이 확성기를 통해 마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차분하고 안전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고, 누구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장 어린 괴한이 마침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어요. 다른 괴한도 곧 따라했어요. 그는 박 할아버지께 직접 사과했어요. 할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요. 마지막까지 버티던 덩치 큰 괴한도 결국 포기했어요. 그는 주먹을 쥔 손을 서서히 풀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마트 밖에서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보며 안도하고 있었어요. 폭력이 아닌 대화와 이해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받고 있었던 거죠. 박 할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요. 그리고 손흥민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온라인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증오와 편견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을 목격한 거죠. 경찰관들이 마침내 마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황은 이미 평화롭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마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독특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모든 게 급박하게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경찰관들도 밖에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베테랑 경찰관은 존슨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는데 그는 마트 안의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하더라고요. 괴한들이 이미 무릎을 꿇고 있고 손흥민이 박 할아버지 곁에서 차분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존슨 경찰관은 먼저 박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안부를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다치신 곳은 없는지, 무서우셨을 텐데 괜찮으신지 정중하게 확인했죠. 그리고 괴한들을 향해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경찰관들의 태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느라 바쁠 텐데 이번에는 먼저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감사 인사를 표했거든요. 존슨 경찰관이 손흥민에게 말했어요. 시민으로서 정말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줬다고, 그리고 상황을 폭력 없이 평화롭게 해결한 게 정말 인상적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손흥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경찰관 중 한 명이 손흥민을 알아보더니 다른 동료들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그러자 모든 경찰관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탄이 뒤섞인 그런 표정이었죠.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평소 LAFC 팬이었는데 경기장에서 보는 모습도 멋있었지만 오늘 이 모습이 훨씬 더 감동적이라고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영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존슨 경찰관의 다음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손흥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경찰보다 먼저 움직여서 상황을 해결했다고,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게 평화롭게 정리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시민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트 밖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경찰관의 말이 마이크를 통해 밖까지 전달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의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에도 감동받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온라인 반응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경찰관들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경찰관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는 손흥민에게 말했어요. 자신도 어린 시절 편견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처럼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어요. 괴한들을 연행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경찰관들은 그들을 거칠게 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기회에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손흥민의 평화적인 해결 방식이 경찰관들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어린 괴한이 박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모습을 본 박 할아버지께서도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편 마트 밖에서는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지역 뉴스 정도의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전국 단위의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CNN, MBC,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취재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특히 CNN의 지역 기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실시간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예방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한국 출신의 스포츠 스타가 보여준 시민 정신이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해시태그들이 계속 트렌딩되고 있었고 유명 인사들도 하나둘씩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LA 시장과 LAFC 구단주도 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더 인상적인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상황 정리를 마치고 나가면서 존슨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말했어요. 오늘 일은 자신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요.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도 진짜 MVP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짜 영웅은 매일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이라고요. 그 겸손한 모습에 경찰관들도 더욱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마트 안이 정리되고 나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밖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과연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관들과 괴한들이 마트를 나가고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트 근처에 남아서 박 할아버지와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 순간이 단순히 끝나버리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마트 안은 이제 정말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수십 명의 사람들과 경찰관들로 북적였던 공간이 갑자기 고요해지니까 더욱 인상적으로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손흥민과 박 할아버지만 남아있었죠. 박 할아버지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 계셨어요. 아마도 방금 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운영해온 작은 마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손흥민도 조용히 마트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까 괴한들이 건드린 상품들이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도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크게 부서진 건 없어 보였어요. 그때 박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손흥민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아까까지 떨리던 다리가 이제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감정이 복받치시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손흥민의 앞에 서서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갑자기 손흥민의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노고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반면 손흥민의 손은 젊고 힘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정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손자도 한국에 있다고 나이가 손흥민과 비슷할 거라고 하시면서 오늘 손흥민을 보니까 딱 손자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마도 자신의 할아버지 생각이 나신 것 같았어요. 손흥민도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자신의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더욱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요. 박 할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온 손자가 가끔 편지를 보내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가끔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서 혹시 그 아이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상황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 노인과 한 젊은이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거죠. 손흥민이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자신도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어른을 공경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일은 자신에게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 같았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진을 찍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소중한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하고 있었죠. 박 할아버지께서 손흥민에게 마트 안을 둘러보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작은 가게가 자신에게는 전부라고, 30년 동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곳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손흥민도 진지하게 마트 안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선반들, 낡은 냉장고, 손때 묻은 계산대. 이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공간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요즘 들어 나이도 많이 들고 가게 운영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요. 특히 최근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 보니까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손흥민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희망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신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겠다고요. 두 분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말씀하셨고 손흥민은 외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며 살아가는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손흥민의 말이었어요. 자신이 축구선수로서 받는 관심과 사랑이 단순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한국과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도 항상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요. 박 할아버지께서도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이 동네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한국인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장사해왔다고 하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일로 인해서 마트가 조금 어수선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 일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요. 두 분이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과 손흥민의 젊은 손이 맞잡힌 순간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 순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희망이 가득했죠. 오늘 이 작은 마트에서 벌어진 일이 정말 소중한 의미를 가졌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어요. 손흥민과 박 할아버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이 이야기는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우선 손흥민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트 복구 작업이었어요. 비록 크게 부서진 건 없었지만 괴한들이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정리하고 혹시 모를 손상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죠. 박 할아버지께서는 처음엔 사양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고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단호했어요. 이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손흥민이 제안한 일이었어요. 단순히 이 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인타운 전체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는 마트 외벽에 작은 포스터를 붙이자고 제안했어요. 한인타운 안전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들을 포함하자는 거였어요. 박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 제안에 즉시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단순한 개인의 선행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한 거죠. 소셜미디어에서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어요. 손흥민의 제안이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표명했어요. 특히 LA 지역의 다른 커뮤니티들도 비슷한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나섰거든요. LAFC 구단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구단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죠. LA 시장도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늘의 사건이 LA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면서 시 차원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더 인상적인 건 전국 단위의 반응이었어요.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대도시의 한인 커뮤니티들도 비슷한 안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하나의 작은 사건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거죠. 언론들도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 예방 사례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모범 사례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특히 CNN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이 사건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했어요. 국제적인 관심도 뜨거웠어요. 한국 언론들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등 유럽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한국 출신 선수가 미국에서 보여준 시민정신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흥민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모든 관심과 찬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며칠 후 공식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신이 한 일은 정말 당연한 것이었다고,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매일매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는 특히 박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언급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요. 자신은 단지 그런 분들을 보호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또한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지역사회가 하나가 될 때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손흥민의 마지막 한마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강함이라는 건 기록이나 성취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고, 진정한 강함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깊이 감동받았어요. 스포츠 스타로서의 성공보다도 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박 할아버지의 마트는 이제 한인타운의 명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물건도 사가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그날 이후로 한인타운에서 비슷한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결속이 강해지고 서로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높아진 덕분이죠. 손흥민도 여전히 가끔 그 마트를 방문해요. 박 할아버지와 안부를 나누고 지역사회 소식을 듣고 가죠.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진짜 영웅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손흥민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LA의 진짜 영웅이라고요. 경기장에서의 활약보다도 한 노인을 지켜준 그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감동을 준 거죠.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영웅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진짜 강함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진짜 성공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